최근에 또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신림동 사건도 있었고 부산 뒤돌려차기 남도 있었잖아요. 여성 사회적 약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소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버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죽어간다. 네. 그 다음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네. 트래픽도 많이 줄었는데 네. 이럴 때 셀러들이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저는 지금 또 하필이면 우리가 만난 시기가 7월 말, 8월 초잖아요. 네. 지금 뭐예요? 비수기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온라인 시장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둔화는요, 감소가 아니라 성장세가 조금 둔화됐다는 뜻이지 그래도 양의 기울기는 맞아요. 아, 하락세는 아니고 네, 하락세는 아니고 성장이 둔화됐다. 네, 급성장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뭐 망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지금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다만 지금 비수기잖아요. 네. 제가 온라인 이 셀러로서 거의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비수기가 딱 1년에 2차례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언제냐면 7월 17일 제헌절이 껴있는 그 주부터 8월 15일 광복절이 껴있는 그 주 한 번 하고요. 그때는 이제 휴가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 2주 전부터 비수기가 시작돼서 구정이 껴있는 첫 번째 평일부터 다시 잘 돼요. 아니 근데 그 기간 때는 왜 비수기인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휴가 때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쇼핑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꺾이게 돼요. 대신에 이제 휴가 시즌에 판매될 수 있는 상품들을 업로드를 많이 하거나 그런 상품들을 취급한 사람들은 비수기가 조금 덜 오겠죠. 아,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쇼핑몰에 쓰기보다는 휴가로 또 비용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외출을 많이 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초가 되면은 이제 다들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새 마음 새 뜻으로. 네, 이제 돈도 좀 아껴보고 돈도 좀 모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구정이 딱 지나게 되면 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돈이 풀리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작용되면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한 것뿐이지 제가 10년 넘게 그 1일 장부를 쓰고 있거든요. 매출 기록부를 쓰고 있는데 보면은 늘 그 시기에 늘 그 타이밍에 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들 이런 비수기 때 차라리 다시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때 내 뭐를 좀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내 스토어를 좀 보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보고 작년 데이터를 보고 올해는 이제 비수기가 끝나고 어떤 상품이 또 잘 나갈 건지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좀 휴가를 갖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책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이 시장이. 맞아요. 다시 또 돌아오니까요. 그냥 잠시 힘든데 그 시기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휴가 기간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엄청 넓잖아요. 국내보다는. 네.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 나라별 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유럽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을 좀 구매 대행을 예로 들자면은 중국은 이제 전략을 보자면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랑 위탁이랑 사실 다를 게 거의 없잖아요. 둘 다 재고를 가지고 않는 비즈니스. 근데 위탁은 한정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품만 하는 거고 맞아요. 해외는 당연히 더 물건이 더 선택할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중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하고 그럼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차이 때문에 국내 위탁도 좋지만 해외 구매 대행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은데 국내는 물건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해외는 많은데 또 그 전략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가품 이런 것들 좀 위험한 선상에 있는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으로 돈 잘 벌고 싶으면은 그냥 가품을 팔아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안 돼요. 왜냐? 힘들게 갖고 왔던 스토어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오히려 신제품들 위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국 신제품은 국내에 있는 셀러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제품이라 하더라도요, 그냥 무조건 타오바오 들어가서 신제품 순으로 해갖고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내 트래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람은 90%는 늘 반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추워지면 따뜻한 옷 입고, 뭐 여름 되면 선풍기 쓰고, 비만이 오면 가습기 쓰고, 맞아요. 비만이 오면은 레인부츠 사고, 네. 가정의 달에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팔리고, 어린이날 때는 장난감, 12월 달에는 뭐 그런 연인들 선물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반복돼요. 한 10% 정도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는 그런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트래픽과 맞춰서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더라도 최근 3년치 데이터를 뽑게 되면은 비슷해요. 어느 시점이 이게 많이 올라가고 어느 시점이 이게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그 교집합을 네. 업로드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 하다가 음. 뭔가 이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던가 잘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뭐가 잘 나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당연히. 뭐가 잘 나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런 트래픽에 있는 상품들을 업로드 하다가 이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네. 뭐 대량이든 수동, 반자동이든 그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다가 이제 한 개가 나가는 걸 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또 나가. 네. 그러면 이 상품만 따로 갖고 와서 네. 저는 별도의 스토어를 오픈할 여지가 된다면 네. 그걸 열어서 이 상품만 키워드도 좀 관리해보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썸네일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의 소구점들을 한번 더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이 상품이 신상이든 이전 버전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전 버전 상품과 지금 상품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예전에 내 홈페이지에서 팔렸던 내 스토어에서 팔렸던 후기들을 여기다도 좀 박아서 한번 넣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키면서 기존에 잘 나갔던 상품들을 여기서도 또 계속 한번 팔아봤으면 그렇게 해서 이원화 체계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그렇게 여러 카테고리 상관없이 한번 올렸는데 나한테 이상하게 공구 쪽이 잘 나가. 나한테 이상하게 뭐 패션 소품이나 뭐 주방 인테리어가 잘 나가.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만 따로 떼갖고 전문화된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톤 앤 매너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하게 나한테 맞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중국 쪽 구매 대행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절대로 가품은 하시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품하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죠. 진짜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가품인지 진품인지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모르죠. 온라인 쪽에 종사를 모르고 브랜드를 잘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갖고 올 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브랜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올 수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검색을 했는데 아무도 안 팔고 있어. 네. 그러면 하면은 안 되고, 예.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잘 팔고 있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런데 바로 못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단속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일단은 있어요.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국내 공식몰도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상품 팔고 있는데 내가 가격이 더 현저하게 싸. 그럴 때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셀러들의 꿈이 브랜딩, 이제 자기만의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드나요? 좀 어렵긴 한데,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 만들면 내가 이름을 명명한다 하더라도 나랑 우리 엄마랑 정 대표님만 알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이제 하나 출시가 돼서 한 달에 1000개 이상 팔려요. 그럼 1년이면은 10,000개 이상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하나 런칭을 해요. 유사한 라인업의 네. 또 상품을.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1000개 이상 팔려요. 한 달에 1000개 이상 팔리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진짜요? 하루 30개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합리적인 예, 시간이에요. 그럼 24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한 개 조금 넘게 팔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트래픽의 효과를 좀 봐야죠. 제가 말씀 트래픽이라는 거는 뭐 트래픽을 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 그런 검색량이 유입이 되는 게 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이런 상품을 런칭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상품 보고 사람들이 사지만 나중에는 많이 팔리게 되면은 계속 라인업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브랜딩 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위탁이나 구매대행이나 국내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네. 좋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엔 팔아도 축적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 거를 파는 게 아니라 네. 유명한 브랜드의 영업사원 느낌? 맞습니다. 네, 온라인 영업사원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본금도 안 되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온라인의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차츰차츰 나하고 좀 잘 맞거나, 그리고 셀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상품 정도는 내가 브랜드화해서 내 상품으로 갖고 싶다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 때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길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소싱을 했던 상품 중에, 브랜딩을 했던 상품 중에 턴테이블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블루투스는 사실 IT 관련된 상품이고, 턴테이블은 그 LP판이 돌아가는, LP판 아시죠? 어렸을 때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랑 약간 결합을 한 상품인데, LP판의 바늘을 이렇게 옮기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음악을 틀면 LP판이 돌아가요. 네. 근데 사실 이 LP판에서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블루투스랑 우와, 연결돼갖고 대박이다. 핸드폰에서 조작해갖고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모형만 그런 네, 거예요. 모형만 그런 느낌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옛날에 1세대 블루투스는 사실 음질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JBL도 되게 유명했고 하만카돈도 유명했고 네.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음질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 음질이 아니라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335 한강이든 어디든 뭐 캠핑장이든 또 어디든 갈 거다. 네. 그러면 이 상품을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한 상품을 하나 런칭을 했죠. 네. 기존에 저희 브랜드가 있었었는데 그 브랜드들도 물론 열심히 잘 팔리고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저에게 파이프라인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1000개씩 팔려요. 와. 네. 예상에 그 적중하신 거네요. 네, 뭐 운이 좋았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좀 감지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회는 뭐 최근에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 하루도 안 빠지고 네, 계속 나오죠. 뭐 예를 들면은 가까운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주호민 씨 아세요? 알죠. 네, 주호민 씨의 그런 이야기들이 네. 좀 뭐 주호민 씨 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편 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네, 네. 예.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녹음기들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트래픽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걱정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신림동 사건도 있었고 부산 뒤돌려차기 네. 남도 있었잖아요. 여성 사회적 약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소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를 위한 CCTV라든가. 예, CCTV 하면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도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아니에요. 그런 단점을 해결해 줘야겠죠. 그런 상품을 찾아야겠죠. 그냥 두면 되는 거. 네. 그거를 EU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U 시장이라는 게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2번 쉬어요. 설날하고 추석인가? 그때 딱 2번 쉬고 그럼 가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있어요. 많은 상품들을 그냥 눈앞에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열어요. 아. 그리고 오전 9시에 여는데 9시에 가면 이제 오픈하고 물건 꺼내느냐고 시간이 걸려서 10시부터 네. 오후 5시, 5시는 또 마감하는데 또 정신없어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데 1기에는 뭐 카테고리별로 뭐가 있고 2기에는 뭐가 있고 3기에는 와. 뭐가 있는데 이게 잠실 종합운동장 크기의 10개 정도 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못 보겠네요. 하루 만에 못 봐요. 한 10,000보 이상 걷다 보면요 멍 때리면서 돌아다녀요. 네. 너무 많아서. 네, 10,000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필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00보 이상 걷게 되면 그때부터 멍 때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투철님도 얼마 전에 EU 시장 갔다 오신 거죠? 네. 가서 좀 괜찮아 보이는 핫한 아이템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이거 좀 비밀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 물건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웃시장에 간다. 그러면 몇 가지 카테고리를 다 정해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3박 4일이 줘도 못 봐요. 다 본다는 그렇게 거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뒤지게 많아요. 그때 제가 6월 초에 갔는데요. 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부터 나와 있더라고. 전구 이런 거. 네. 작년에 없었던 것들 신상 네.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이거 딱 가져와서 10월 달에부터 쫙 팔면 장난 아닐 텐데. 그렇죠. 팔죠. 12월 판 걸로 1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작년에 아는 셀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이는 그런 전구 장식을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저는 친구가 1년 있어요. 사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게 신상이 나왔으니까 누구부터 신상을 빨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이웃시장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샘플을 사갖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테스트해보고 네. 조금 더 테스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갖고 숙소 가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날 가서 또 본계약 주문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게 이웃시장에 가시려면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고 추가로 한두 개 정도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좀 미리 정해와갖고 다는 못 봐요. 왜냐면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니까. 근데 중국말 못하도 어떻게 해요? 파파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파파고뿐만 아니라 통역을 해주시는 분을 가이드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통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한번 하고 있고 빠르게 소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가면 바로 테스트하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니까.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샘플 오는데 한 2달 걸렸죠. 샘플 오고 물건 사고 이상한 거 와서 다시 하고 하는데 네. 한 80만 썼습니다. 네, 한 2달 걸리죠. 네.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 3박 4일이면 끝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값 타고도 남을.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찾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아까 전에 사회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치 관련된 거는 어떠한 법이 곧 제정이 된다. 그게 이제 일상과 밀접한 법이다. 이런 상품을 썼는데 이제는 뭐 환경 규제 때문에 못 쓴다. 그럼 그 대용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될까? 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면 뭐 엄청나신 분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빨대가 뭐 이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대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텀블러를 사용할까? 일회용 빨대를 들고 다닐까? 재활용 빨대를 쓸까? 예,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두면서 현지에는 어떤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런 법이 미리 제정돼 갖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어떤 상품들을 지금 잘 팔고 있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법이 좀 환경 관련된 법안이 좀 빡세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그 일회용이 안 돼요, 아예. 그럼 뭐 어떻게? 각자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 팔리는지 아세요? 뭐가요? 텀블러 가방이 많이 팔려요. 목에다 메고 다닐 수 있는. 그 유치원 애들 갈 때. 네, 그런 것처럼 그 되게 색깔 되게 이쁘고 그런 것들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예 중에 하나인 거고, 담배는 필 수 있지만 담배 꽁초를 버리면 안 되거나 담배째를 털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휴대용 재떨이가 팔리겠죠. 와, 대박이다. 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트래픽들을 법 하나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꿀팁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정 대표님도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하죠. 항상 보면 접속해 있던데. 그래요? 그거 보다 보면은 정 대표님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계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 정 대표님이랑 팔로우 되어 있는 제 공식 계정에는 자꾸 자기 개발밖에 안 나와갖고 전 그거 안 봐요. 그냥 엄한 계정 하나 열어갖고 그거는 이제 재밌는 유머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팔로우 해갖고 보고 있는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Z 세대라고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젊은 세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랑 다르게 못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 레이더를 계속 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셀러지만은 내가 이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상품이 엄청 잘 팔리는 것들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있죠. 스토어만 들어가 봐도 네. 이 상품이 왜 잘 팔렸는가에 대한 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단서들을 계속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캠핑 의자가 잘 나가네? 왜 잘 나갈까? 보니까 PPL에 나왔던 상품이야. 아니면 연예인 누가 썼던 상품이야.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 상품이 썼던 거야. 아니면 이 상품이 리콜이 대량 리콜 들어가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던 거네. 대박이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단서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생겼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쫙 늘게 되고 그러다가 한 개 걸려갖고 제대로 빵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 생겨갖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상품 한두 개 정도만 소싱해갖고 한 달에 1000개, 2000개씩 뭐 때로는 뭐 3000개씩도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브랜딩 하면 내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다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키워가는 맛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쓰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상품 하나에 한 달에 진짜 막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버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순수익으로. 한 개만 가지고. 상품 하나로. 아니 뭐 이건 정말 약한 거고, 이건 정말 약한 매출이 아니라 월에 그건 진짜 약한 거고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수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그거 하고 굳이 내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막 얘기해야지 조금이라도 관심 받고 사랑도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고수들이 진짜 많죠. 와,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소싱하는 재미도 있고 브랜딩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일단 내가 생각한 게 맞았을 때 그 오는 짜릿함, 희열 이게 정말 찐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 가설이 맞았을 때 역시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걸로 또 돈을 벌고 있구나. 역시 이 노하우는 나만 알고 있어야겠는데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런 상품들이 터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단서를 몇 개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품이 잘 나갈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상품들이 또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취급할 텐데 이 사람만 잘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뷰는 몇 개 정도 달려있고, 어떤 리뷰가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소구했고, 마케팅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있고, 이 회사를 눌렀을 때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상품을 하게 될 때 이런 유사하게만 가더라도 이 사람이 한 반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쉽지만은 않겠네요. 뭐든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투트레님께서 일본 구매 대행 관련해서 또 클래스 U의 강의를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뭐예요? 제가 사실은 2년 전부터 일본 구매 대행 관련해 갖고 컨설팅을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낮 없이 했잖아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이상 하다가는 진짜 남은 거 맞아 다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정 대표님하고도 이제 끊기겠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제가 제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일본 콘텐츠를 저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일본 구매 대행은 투트레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회사로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요. 뭐 물론 또 원포더 머니 맞아요. 솔직히 원포더 머니 맞아요. 나만 하고 있는 콘텐츠가 솔직하게. 근데 또 이거를 여기서 끊는다는 것도 너무 칼같이 끊는다는 것도 너무 또 좀 정없고. 그러면 이거 일본 구매 대행 강의 들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엑기스만 정말 모아갖고 벌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수강생들 중에서 이걸 뭐 투트레님한테 배워가지고 돈 번 사람 있으세요? 수도 없이 많죠. 왜냐면은 뭐 이거 너무 지난 거 아니야, 끝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데 바로 직전에 했었던 강의에서도 억 단위로 그러니까 매출을 낸 친구도 있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 네, 구매 대행만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은 그 후기들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냥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일본 구매 대행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오바오를 제일 먼저 접한 구매 대행 셀러분들은 일본도 뭐 타오바오나 뭐 이런 거가 끝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일본 아마존이나 뭐 라쿠텐에서만 소싱하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뭐가 달라요? 소싱처가 너무 많아요. 180군데가 넘어요. 도매 사이트가? 아니요. 그냥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아. 사람들이 원하는 사이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브랜드가 훨씬 많잖아요. 브랜드 많죠? 일본 진짜 자체 많아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화장품도 유명하고, 피규어도 유명하고, 그리고 일본만의 고유한 가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싱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싱 있는 상품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배대지를 갖고 하고, 또 그런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결제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는 사람 사실 없죠.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전에 마스터 과정 그 컨설팅 할 때 60시간 이상 강의를 한 거거든요. 60시간.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줄여갖고 한 12시간 정도로 조금 10시간 내외 그렇게 해서 조금 줄여서 강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의만 하게 되면 원웨이잖아요. 맞아요. 일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과제를 드린 거를 다 하신 분들은 미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완강률도 높아지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멘토가 돼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미션 다 달성하면 초생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해서 네. 왜냐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강의만 듣고 뭔가 이제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한 2,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한두 달 사업자 마인드로 살았다고 해서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어떤 멘토가 한 분 있다고 한다면 사실 내가 그때는 이제 기술이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기술은 다 배웠어. 한두 달 정도만 열심히 빡세게 하면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옆에 있어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 안 되던 사람도 5, 6개월 지나면은 잘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만 좀 뭔가 그런 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클래스유를 찍으면서도 또 책임감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그러면 일단은 저 일본 구매 대행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 뭐 상품도 많고 또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구매 대행을 넘어서서 디벨롭하게 된다면은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다면은 뭐 중국도 좋지만 일본도 나쁘지 않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비즈니스에 뭐 등급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돈 벌면 좋은 거지. 예, 뭐 돈의 색깔이 어디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벌어서 좋아서 벌릴 수 있고 나하고 맞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일본을 좋아해. 나는 일본 여행을 좋아해. 그리고 일본 문화도 좋아해. 그리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긴 해요. 근데 여기다가 비즈니스만 얹히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0만이 넘었대요, 최근에. 지금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비즈니스와 결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본을 대상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는 뭐 뒤로 하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그 꿈의 일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네. 버는 거. 저는 근데 비즈니스로 먼저 일본을 좋아하게 됐어요. 일본 상품 파니까 돈이 많이 그래서? 벌리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본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일본을 좋아한다는 게 일본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일본에 있는 문화와 캐릭터와 이런 예. 것들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지리적으로 일본이랑 가깝기 때문에 금방 가죠. 네, 네. 진짜 배 타고 금방 가잖아요. 배 타도 가깝고 비행기도 가깝고. 네, 오히려 제주도보다 가깝잖아요. 거의 그냥 또이또이죠. 네, 또이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거를 돈까지 벌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일본 구매 대행이네요. 네, 관심 있는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벨롭 해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와, 이런 상품도 있었어? 근데 팔아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네. 일본에 있는 가수들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 인스타그램의 그 배경음악들 때문에 네. 그 나따라라 나나나나나나나 있어요. 뭐 아무튼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문화가 조금 방송을 더.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뭐 하죠? 아무튼 뭐 무슨 뭐 있어요, 그 남자 가수. 네. 그것도 있고 뭐 아이명도 있고. 네. 예, 되게 유명한 그런 음반들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LP는 안 취급하잖아요.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일본은 아직도 그런 LP
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은 애니메이션 신작들이 되게 많이 나요. 일본 거. 자, 애니메이션이 뜬다 그러면은 관련된 관련된 게 진짜 많아요. 첫 번째 OST, 네. 두 번째 피규어, 네. 세 번째 거기에서 PPL 된 상품들, 네. 네 번째 뭐 관광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만화책, 다섯 번째 거기 만화가 원작이 아니라 소설이 원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설 원본. 그게 세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품들을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회문화, 정치, 경제에 관심이 갖듯이 일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문화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돈을 벌면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죠. 난 네. 누구보다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딛고 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했고, 실제로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제가 마스터 과정 할 때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일본에서 살고 있는 네. 한국인분들도 엄청 많이 신청 주셨어요. 와, 그분들은 일단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리하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분들도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네. 하여튼 관심 있는 사람이나 돈 벌려고 하는 마음먹은 사람이 또 대박 뭔지 알아요? 일본어 강사분들도 네. 듣는 분들도 계셨어요. 별의별 일본 관련된 사람들 다 네, 들어오네. 그냥 일본 관련된 사람 그냥 일본 비즈니스 하고 싶어 다 오신 거예요. 와, 근데 그분들도 돈 벌어요. 네, 잘 돼요. 진짜 네. 신기하다. 전 일본 구매대행은 아예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될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고 좀 문제가 좀 있어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좀 일본 상품 안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런 상품들을 옛날부터 쓰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네. 일제. 이제 국제시장, 네. 여기 우리 용산 네. 이런 데서 이제 뭐 워크맨, 네. CD 플레이어, 소니.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이런 것들 많이 샀던 그런 맞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에반게리온, 아. 뭐 피구왕 통키. 전 피구왕 통키가 우리나라만 한 줄 알았어요. 아, 일본 웬만큼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다 일본 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컸는데 나중에 일본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전부 다 접한 것들이 이제 향수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쁘지 않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볍게, 직장인 분들도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칼같이 끊는 것보다는, 그래서 클래스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책도 최근에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그래서 다 자랑만 하는 강의도 것 같은데. 하시고 뭐 네. 책도 내시고 책 네. 제목이랑 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 책 보는 거 귀찮아요. 네. 핵심 주제. 핵심 주제? 네. 오케이. 일단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뭐 돈 되는 온라인 1인 비즈니스 이거를 냈었는데 거기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나는 더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좀 마인드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그 다음에 마인드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사업을 한 지 16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서야 조금 남들한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부자라고 말해도 되나?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도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한 번에 급성장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험을 했던 것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코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영끌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좀 극단적으로 빨리. 힘들었던 세대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잘된 케이스는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느리지만 천천히 이렇게 준비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삶 살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가면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 경험을 그대로 담은 책입니다. 책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투쟁님 그 향후 이제 사업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투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위투머니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아무래도 저랑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업을 많이 시작하시는데
툴 때문에, 툴 사용법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툴 사용법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꽤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툴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또 가격도 더 저렴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위투머니 스탠다드, 위투머니 프로, 위투머니 TTT 뭐 이렇게 계속 시리즈물로 나올 건데 거기에 조금 집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와, 근데 위투머니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위투머니는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업로드한 상품을 이제 또 내가 이 상품을 다른 데다가 업로드하려면 또 그와 같은 과정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뭐 쿠팡도 괜찮고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다 올리고 싶은데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상품을 한 번에 뿌려서 쉽게 끝낼 수 없을까라고 했던 거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시중에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좀 어렵고 복잡해갖고 누가 봐도 진짜 이 사용법이 1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분은 길어요. 네. 그냥 봤을 때 버튼 눌러봐서 그냥 쏘아줘야 돼요. 네, 1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10분 안에 설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어쨌든 돈 버는 형님들이나 저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없었으면은 존재하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한번 하게 된다면 어차피 쓸 거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열심히 만들었던 거죠. 네. 저는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쓰고 있어요. 네. 심지어 저 5개 쓰고 있어요. 와. 네, 계정 5개 만들어갖고. 저희 사업자가 많아갖고. 네. 또 마지막으로 수트 형님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2019년도부터 불었던 온라인 시장이 지금은 사실 조금 줄은 것도 있어요. 왜 줄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더 돈을 벌기 쉬운 쪽으로 가더라고요. 뭐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치만 이제 온라인 시장은요, 다른 시장과 다르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쿠팡의 매출액도 커지고 있고 아마존도 커지고 있고 전 세계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물동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온라인 시장은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오프라인 가게들도 다 온라인화 해서 투트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좀 더 쉬운 쪽으로 가시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내가 성장성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 10년, 20년 해도 한번 배워놓으면은 정말 제대로 내가 배워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만한 비즈니스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처음 보고 온라인을 다시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 한번 진짜 마음 잡고 한번 알아보시는 거 정말 좋고요. 뭐 비싼 교육 들으라는 게 정말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만 좀 정리해갖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만약에 오픈하건 쿠팡을 오픈하건 11번가 G마켓 뭐 오레이즈 뭐 이런 플랫폼에 한 개라도 상품을 올려본다고 한다면 그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모르던 시장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또 이번에 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시기 때 시작해서 잘 된 사람들을 또 바라보게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운이 좋으면 또 잘 되는 경우도 금방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충분히 재밌고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로 상품 몇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상품들로서 뭔가 이제는 정말 워라벨도 챙길 수 있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더라고요. 네. 잘 닦아 놓으셨으니까. 네, 열심히 해왔으니까 점점 편해지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들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